2024년 8월 14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13분 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은 한국 광복절로 인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열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자리, 제 앞에 있는 컴퓨터 우측 하단에 36도씨 부분적으로 맑음이라고 써 있는데 36도라는 숫자만 봐도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무더위 속에서 그냥 요즘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죠? 돈다방 미쓰리를 오랫동안 청취하시는 분들은 미쓰리가 왜 돈을 벌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나는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아니야, 나는 그냥 좋은 차인데 뽑을 정도만 벌면 돼. 뭐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주식 매매를 하시겠죠. 물론 저도 그래, 나이 먹어서 뭐 이사 다니고 이거보다 그냥 내가 살 수 있는 내 집 하나 있으면 좋겠다. 저도 물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차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차는 일단은 저는 술을 마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불상사 죄를 저질러서 제가 다시는 차를 사지 않겠다. 그냥 뭐 술 마시면 대중교통 이용하겠다. 뭐 이런 제 스스로의 다짐을 해서 저는 그 이후에 운전면허도 따지 않고 있습니다. 차는 필요 없고요. 제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이유는 싫은 사람 안 보는 거거든요. 저는 증권회사에 근무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사람이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취해질 수 있구나. 돈이 이렇게 무섭구나. 돈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 마음이든 하여튼,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구나. 이거를 좀 경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전업 투자자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요일날 새날 방송을 가는 거 빼고는 주식 매매가 있는 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뭐 화장을 하겠습니까? 뭐 옷을 차려 입을 필요가 있나요? 그냥 간단하게 세면하고 커피 한 잔 가지고 컴퓨터 딱 켜고 오늘 매매해야지, 오늘 주식 봐야지 이럽니다. 돈 벌면 땡큐고 못 벌면 다음에 벌면 되고 다음에 더 크게 벌어야지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주식 매매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씩 주식시장에는 정말 주식이라는 녀석은 인생의 축소판이다. 뭐 이런 얘기 해드리고, 주식은 이과가 아니라 문과고 문과 중에서도 심리학과다 이런 얘기 종종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앞에 있는 이 컴퓨터 모니터에 보여지는 수많은 종목들과 수많은 매수, 매도 이 물량들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정말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저 돈을 뺏어와야지. 약간 비유를 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도 싫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랑 부딪히면서 그 상처도 받고 물론 사람 때문에 위로도 받지만 막 사람한테 치이는 게 저는 너무 징글징글하게 싫어서 한때는 왜 한참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가 인기 있었을 때 나도 저러고 살고 싶다 할 때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여러 가지로 참 막 뒤숭숭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저는 싫은 사람 안 보고 그다음에 좋아하는 사람이랑 알콩달콩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이야기하고 뭐 그게 동성이든 이성이든 그렇게 소울메이트랑 같이 즐겁게 사는 게 제 꿈인데 요즘에는 참 그냥 제 일도 아닌데 기분 엄청 더럽게 만드는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발생되다 보니까 흥이 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문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 힘들지?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라고 위로의 표현으로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문구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받아들였을 때는 그냥 되게 적극적이지 않고 그 무기력하게 그냥 버텨봐. 약간 이런 느낌. 별로 이렇게 이미지가 좋지 않는 문구라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날씨 탓인지, 뭐, 윤석열 탓인지, 뭐, 또 지금 민주당 내 또 시끌시끌한 이런 이슈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8월 13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텐데, 다우지수가 1.04, S&P 500이 1.68, 나스닥이 2.43% 상승 마감했습니다. 제가 오늘 돈다방 미쓰리 녹음이 굉장히 늦어졌잖아요. 제가 어제 방송 마지막 부분에서 종목들이 이렇게 막 판을 짜고 막 그냥 막 준비하고 있고 막 그런다고. 종목들이 막 궁뎅이들을 막 들썩들썩 합니다. 지수는 의미 두지 않습니다. 지수는 다시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종목들이 굉장히 참 묘하게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정말 눈 빠지게 종목을 좀 쳐다보느라고 오늘은 마감까지 보고 좀 편안하게 녹음을 해야겠다 그래서 늦게 녹음을 하게 됐고요. 자, 8월 13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요.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는데 7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둔화돼서 상승했다. 그게 왜? 아니 생산자 물가 지수가 둔화됐는데 왜 주가가 상승해? 자, 생산자 물가 지표는 추후에 뭐 두어 달 뒤에 소비자 물가 지표에 반영이 되는 그런 지표다. 인플레이션 지표 맞고요. 7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1% 밖에 상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달에는요. 6월 달에는 전월 대비 0.2%씩이나 상승했다라고 하면서 이거 생산자 물가 지표가 몇 달 뒤에 소비자 물가 지표에 반영되는데 생산자 물가 지표가 둔화되지 않고 잘 나왔네.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7월 중순에 소비자 물가 지표, 6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는 둔화됐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제 잡히는구나 라는 분위기를 가지고 주식시장을 띄웠었어요. 그런데 생산자 물가 지표가 좀 둔화되면 좋은데 0.2%가 상승하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 지표는 둔화돼서 좋은데 생산자 물가 지표는 상승했네. 요거 되게 찜찜한데 아니야 그래도 인플레이션 잡힐 거야 라고 하면서 7월 달 주식시장이 올라갔어요. 인플레이션은 이제 확실하게 잡힐 거니까 금리 인상할 일 없을 거고, 자, 시장은 금리 인하를 원하니까 금리 인하하면 되겠네. 그래서 7월 달까지 주식시장이 막 올라간 겁니다. 근데 갑자기 8월 되자마자 주식시장이 푹 빠졌죠. 즉 7월 달은 인플레이션이 우려했다기보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된 거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 거기에다가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되는 것이 확인이 되면 우리가 바라고 있는 금리 인하는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좋았다면 8월 달은 경기 침체 우려가 뻥 하고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하락했었잖아요. 자, 근데 생산자 물가 지표가 예상치 0.2% 상승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0.1%보다 상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진짜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건가? 정말 경기가 둔화되는 건가? 이렇게 해석하는 시나리오 하나.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잡혔네. 이렇게 해석하는 거 두 가지의 경우가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 지표가 잡혔네. 이렇게 해석하면 주식시장이 좋아하겠죠.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둔화됐다라는 소식에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완화되겠구나 해서 뉴욕 증시가 상승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생산자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둔화되게 발표가 됐는데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겠구나 라고 평가가 돼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굉장히 묘한 모순이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상승시키고 싶은데 경기 침체라는 단어는 주식시장에서 나오지 않게끔 하고 싶으니까 생산자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둔화되게 나온 지표를 보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완화됐구나 라고 해석하는 것까진 좋아요. 근데 그 뒤에 금리도 인하되겠구나 라는 것까지 덧붙이는 모순을 저지른 거죠. 생산자 물가 지표가 둔화되면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거라는 기대가 생기는 건 맞는데 왜 여기에다가 금리나 기대감을 더 넣을까요? 잘못하는 겁니다. 자, 생산자 물가 지표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전년 동기 대비 2.2% 상승했다고 하고요. 6월 달에 2.7%보다 0.5% 전년 동월 대비 둔화된 수치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둔화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고 다 좋은데 급격한 변화가 걱정스러운 것이다. 예를 들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0만 건이 기준선이기 때문에 30만 건 이하에서는 괜찮다 하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21만 건이었던 애가 갑자기 막 24만 건 이래버리면 왜 저렇게 갑자기 급증했지? 혹시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요.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7월달 소비자 기대 조사 결과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무려 전월치 대비 0.6%나 크게 둔화됐잖아요. 생산자 물가 지표도 전년 동월 대비 0.5% 꽤 큰 폭의 둔화를 나타낸 겁니다. 이게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이렇게 변동폭이 이렇게 등락폭이 크면 이거는 뭔가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뉴욕 증시는 일단 상승하는 것에 집중하려다 보니까 생산자 물가 지표가 둔화되게 나온 거를 지금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데 이제 생산자 물가 지표도 둔화되는구나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생각하는 생산자 물가 지표와 소비자 물가 지표의 평가대로 생산자 물가 지표가 둔화됐으니까 인플레이션 우려는 이제 해소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맞는 거라고요. 근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더 갈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없고 이유를 못 찾고 있거든요. 생산자 물가 지표가 둔화돼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으니까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거죠. 제가 그랬죠. 연준이 할 수 있는 카드가 인하와 인상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동결도 있다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만 잡으면 되면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 같구나. 그럼 금리 동결 쭉 가고 미국 경기는 연착륙이야 하면 되는데 얘네들은 인플레이션도 잡고 싶고 금리 인하도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 분석에서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7월달 소기업 경기 낙관 지수 전월 대비 2.2포인트 상승해서 93.7포인트 4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제가 소비자 물가 지표라든가 특히 심리 이런 거 관련된 지표는 주식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7월달 주식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았죠.
대한민국 코스피 7월 11일 2896포인트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경기 낙관, 결국 경기 낙관도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니 나빠질 것 같니 이런 심리가 작용되다 보니까 이 지표도 잘 나왔다고 합니다. 자, 9월달 기준금리 50bp 인하 확률이 53.5%, 전일에는 25bp 인하가 50bp 인하보다 소폭 우위였는데 이제는 50bp 인하가 25bp 인하보다 소폭 우위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연준이 막 금리를 인상했어요. 그리고 매월 확인했던 경제지표가 뭡니까? 인플레이션 지표잖아요. 생산자 물가지표, 소비자 물가지표,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표는 아니지만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경제지표 소매 판매. 이거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아니에요. 그리고 월말에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은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꼼꼼히 예상하고 그 경제 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미 8월 초에 경기 침체 우려가 짠 하고 나타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오히려 그 경기 침체 우려가 생산자 물가 지수를 전년 동기 대비 0.5%씩이나 좀 큰 폭으로 7월달 소비자 기대 조사 결과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전월치 대비 0.6% 좀 큰 폭으로 7월 소기업 경기 낙관 지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폭 움직임이 좀 세단 말이에요. 자, 좀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런 얘기 해드려도 여러분은 그래서 미쓰리 어찌 된다라는 거야? 라고 물어보실 테니까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내리기 전에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보고 싶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면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다가 방향을 바꿔서 금리를 다시 올려야 한다면 정말 나쁠 것이다라는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를 했는데 의미 없고요. 자, 다시 이번 주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 물가지표, 소비자 물가지표는 둔화될 겁니다. 왜? 그동안 금리 인상을 많이 했고 한때는 75bp씩 4번의 과격한 금리 인상, 50bp 금리 인상을 막 저지르다 보니까 경제지표가 우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둔화되기 시작했고 지금 미국에서 발표하는 대부분의 경제지표의 수치는 기준선 0 아래에 있습니다. 그게 0이 됐든 100이 됐든 50이 됐든 기준선 아래, 즉 경기 위축 구간에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이미 인플레이션은 경기 둔화 우려, 경기 침체 우려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인플레이션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여러분 이제 연준은 금리 인상 못할 거려? 라고 얘기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건 이제 경기 둔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경기 둔화를 넘어서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주식시장에 짠 하고 나타나서 인플레이션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자유에서는 벗어났으나 작년 연말부터 금리 인하 했는데 금리 인하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25bp 금리 인하가 조금 우위였고 이날은 50bp 금리 인하가 조금 우위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혔는데 왜 50bp 금리 인하가 조금 우위가 되겠습니까? 오늘 밤에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돼요. 둔화되겠죠.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와, 미국 인플레이션 잡혔네. 그럼 금리 인하 50bp 해야 되겠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라는 겁니다. 아마 소비자 물가 지표와 함께 지금 뭐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그 지정학적 리스크 이야기를 또 주식시장에서 끌어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번 주 미국의 7월달 소매 판매입니다.
소매 판매가 만약에 둔화되면 미국 경기 안 좋구나라고 해석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하나, 그다음에 이날 발표된 8월 13일 화요일 날 발표된 7월 달 생산자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둔화됐다라는 거,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 주식시장을 꾸준히 쭉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파워가 없습니다. 그냥 물속에 빠져서 이렇게 호흡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썩들썩 하는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뭐 이란과 이스라엘 리스크가 뭐 좀 이렇게 뭐 나온다든가 그 얘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8월 13일 뉴욕 증시 상승 마감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문제는 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소매 판매 혹은 그 소매 판매 발표되는 날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 지표 이런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면 미국 경제 안 좋네. 다시 경기 침체 우려가 또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뭐 외국인들이 4천억 가까이 사줘서 올랐다? 너무 흥분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 2644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내일 주식시장 이제 하루 쉬고,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또 우리가 한 주를 마무리하는 8월의 중순을 마무리하는 매매일이 한 주 남았습니다. 오늘 밤에 발표되는 미국의 CPI 잘 체크해서 내일 광복절이니까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방송 준비 열심히 해서 돈다방 미스리 녹음해 드리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새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은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흥분하시면 안 된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한 방에 밀어냈죠? 전문가들은 이제 뭐 적점을 찍었다, 뭐 더 간다라고 개소리 나불거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표 하나만 또 삐끗하게 나오면 다시 빠질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주식시장은 저질이기 때문에. 상승은 상승대로 즐기십시오. 저도 지금 막 종목들이 막 이렇게 자리 잡고 막 고개를 이렇게 막 드는 종목들이 생기니까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막 그 흥분되는 모드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주식시장이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이 돼야지만 더 매매를 즐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중한 모드로 시장을 지켜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저 같은 매매를 하지 않으신다면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더 갈 수 있다라고 크게 베팅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조심조심.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요. 고맙습니다.